저에 대한 소개는 잠깐 이렇게 지나가고 스프면서 시간 관계상 지나가고요. 저는 기억에 좀 남는 것은 제가 이제 영어의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농촌 대상 농촌 문화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국기술보급상이라든가 한국 신지 선정, 그 다음에 제6회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잘 뛰어나다기보다는 담양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은 이제 MBS 초대에서 제가 이제 45분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딸기 품종을 왜 개발하게 됐는가, 또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문화 부부협대라든가 MBC, KBC 꼼지라, 내 고향 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담양딸기를 홍보하고, 또 특히 이제 제가 개발한 품종 3가지가 있는데 그 품종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요. 특히 이제 선진 기술 습득에 대해서 해외에도 상당히 이제 교류를 쭉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엄청난 1,100분.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네덜란드의 사진이 이제 마쉘이라는 육종자인데요. 저하고 이제 동양딸기와 서양딸기의 어떤 만남이었죠. 그러면서 또 그 친구는 한국딸기, 특히 담양딸기에 상당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한국딸기가 정말 맛있다 라는, 사실 이제 딸기가 유럽이 사실 이제 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프랑스 사람들, 특히 네덜란드 사람들, 특히 육종 분야에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한국 딸기, 취향 딸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최근에 이제 풍지 모시고 미국에 10월 달에 이제 우리 딸기 로얄 관리 식물협약과 로봇 기반으로 하는 자동 실화 공동 연구에 대한 업무 협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두 분에 관한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조디 대표인데요. 이길 대표고, 우리 키크 친구가 키크 친구, 이 친구가 KCB이고 로봇 자동화 전문가죠. 로봇 친구인데 한국 딸기를 미국에서 특히 이제 앞으로 로봇 분야에 같이 일하고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배경이라든가 이것들은 좀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우리 담양은 전국 3회 주량지고 GDP 75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로열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품종 개발을 하게 된 것도 그 배경에 취약이었고요. 사실 이제 초기에는 일본 품종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2006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종자주권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일본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엄청난 많은 로열티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32억에서 주당 5원이면 32억이고요. 이제 50원이면 320억 연간 우리 한국 전체로 보면 결국 로열티를 지불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사실은 품종을 개발하게 됐던 거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농가들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농사 짓다가는 도저히 남는 것도 없겠구나. 시름에 차있던 시기에 품종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 특히 이제 그 시기에는 이제 또 친환경 농업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어떤 그런 상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품종 개발에 대한 농가들의 요구도가 상당히 높았던 시기였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적은 하우스 풍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품종 개발을 하게 되고, 이런 딸기 연구라든가 식품종 기획 연구에 이런 걸 조직해서 이렇게
공급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해외 국내 소통을 쭉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프랑스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안정적인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모종 보급이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가장 장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병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담양구 센터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주 선도적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지속적인 사실은 이제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종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농가의 안정적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환경 기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품화 대회라는 일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식품종 우수 홍보를 호텔이라든가 신라호텔이라든가 호텔백화점, 특히 또 이제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에 이렇게 2013년도부터 이렇게 딸기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동양 딸기 페스티벌 제목을 가지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모든 그 소비자들이 딸기 품종 이름을 잘 알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죽향 딸기, 메리킨 딸기 이렇게 품종 이름을 이제 소비자들도 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네이버라든가 방송, 그다음에 학회 발표를 통해서 또 우리 딸기에 특히 이제 국제원예학회의 죽향 딸기에 대한 품종에 대한 논문을 게재를 함으로써 세계인들이 죽향 딸기를 알 수 있도록 홍보했던 것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죽향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죽향 딸기는 이제 또 호텔 이제 셰프가 추천하는 그런 딸기로 이렇게 인지가 돼서 지금 셰프 시스템에서 그냥 죽향 딸기가 호텔 시스템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품종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죽향, 담양, 메리키 세 가지 품종을 개발했고 특히 이제 죽향 같은 경우는 동서양이 다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고 담양은 향기가 굉장히 좀 강한 품종. 먹고 나면 입안 가득 향기가 그윽한 그래서 이제 특히 저 오뚜기 딸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약간 느껴놓고 일어서요. 그래서 오뚜기 딸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을 부르는 딸기. 또 아시는 일이죠. 메리키는 뭐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유통이 좀 되고 시작하는 그런 딸기인데요. 이 딸기도 좀 달 보드레함을 갖고 있습니다. 달면서 보드랍습니다. 커피가 무르지 않으면 속은 굉장히 식감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향 딸기죠. 이렇게 해서 사실 판매가 이제 백화점에 이제 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계산해보면 한 한국 사람 0.1% 정도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라고 10% 정도 이렇게 더 높이는 게 꿈입니다만은 그래도 0.1%가 정말 고급 백화점을 통해서 이렇게 프리미엄 딸기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담양 딸기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소득도 이제 이게 신품종을 제기하게 되면요. 보통 이제 올해 경매 단가 최고 가격은 2kg에 15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최고 가격 이야기한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하는 평균 가격으로 하면 4, 5만 원 합니다. 2kg에. 그러나 최고 가격이 15만 원까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경매사라든가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득들이 농가들이 이제 기존의 품종을 재배한 것보다는 10%나 20%, 많게는 50%까지도 소득을 더 올리고 있는 농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메리키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달 보르라고 하는 그런 딸기면서도 과피가 무리지 않기 때문에 또 수출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12월에 우리 축제가 뭐가 있죠? 산타 축제가 있죠. 산타 축제를 겨냥해서 만든 품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이렇게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이라는 뜻은 네이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첫 번째 딱 나온 게 즐거움, 두 번째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담았고요.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피는 여왕이잖아요. 딸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딸기다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2019년도에 이제 품종 등록이 됐는데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게 되면 상당히 소비자들부터 사랑을 받는 품종으로 또 추천받지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육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개발을 하는데 7년. 이 품종이 자리 잡는데 또 1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7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또 그게 이제 유지 또 관리되려고 하면 또 10년. 그러니까 20년 정도를 품종 보호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그 품종 개발되면 시장에 살아남나? 그건 아니거든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맛있어야 되고 소비자들은 맛있어야 되고 유통하시는 분들은 저장성이라든가 신선도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가야지 또 유통기간도 좀 적절히 유지가 돼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생산자 같은 경우는 재배를 하는데 패러하거나 아니면 재배하기 용이하거나 그렇게 돼야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3박자를 맞아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개발하는 기간 또 그걸 갖다가 육성하는 기간이 상당히 농업센터를 포함한 지자체의 그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동양군 종자산 육성 지원에 관한 규례를 전국 시지자체 같은 데서 처음으로 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딸기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도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작물들, 블루베리, 멜론 이런 작물들도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저희가 특허 증명이라든가 품종 추론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품종 추론이 됐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이미 확보해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 이미 품종 추론 등록이 돼가지고 품종보호권 권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또 특히 이번에는 미국, 중국도 아니고 모든 저희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품종 보호 실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담양에서만 또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이제 축향딸기, 아메리칸딸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 바람입니다. 뭐 여러분은 바람이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수출, 홍콩의 수출도 있고요. 초콜릿보다 비싼 하나리 1,500원, 초콜릿보다 비싼 딸기로 이렇게 수출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미국 조리사와 개인 평상시를 지난 10월달에 교수님 이병도 교수님 모시고 가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조리비하고 기술실증 업무 협약이 있는데 로봇 기반으로 한 업무 협약을 담양군이 지자체 최초로 조리사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쭉 전문가들하고 두 개의 딸기 전문가들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효과 창출을 로얄티즈마스라든가 국수화 포음률을 확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예전 같으면 이제 방어적이었어요. 로얄티 지불을 아까 말한 대로 일본에서 요구를 하거나 다른 탑에 대해서 도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지불해야 될 그런 로얄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정매를 수출하고 해서 로열티를 확보하는 거예요. 또 국내에 우수한 딸기를 또 동남아에 수출해 홍콩에 수출해서 또 로열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경제 효과에 상당히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농가들은 또 소득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소득이 주머니에 두둑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정확하게 로열티라는 따위로 입수하겠다는 말씀을 그런 다짐을 여러분께 정면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양 딸기가 명품 브랜드화로 되는 과정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담양 군도 노력했지만 이철규 단장님의 굉장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철규 단장님 담양 딸기 개발 헌신적 공로라는 제목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 잘 듣고 오딩 잘 하시고 그러면 궁금한 점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서두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담양군 대동면을 하는 담양 홍보부자단 이재경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전국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이렇게 담양 딸기 식품종을 개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배경이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품종 개발을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그 한일 로열티 협상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일본 딸기인 고토라든가 메리 장이 또 장이 이 두 품종에 대해서 로열티를 요구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또 품종 주권이 이제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손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지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로열티 지불해야 될 금액이 이제 예상되는 금액은 아까 32억에서 320억 정도 연간 되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농가들은 이제 한동에 5만원, 50만원 정도 이렇게 로열티를 주고 나면 딸기 농가 지역에 남는 게 뭐가 있겠냐는 탈감에 젖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로열티 지불 문제를 첫 번째는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재배에 대한 그 정책이 이제 전국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는데, 딸기에서도 특히 이제 흰가루병이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일본 품종 흰가루병이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친환경 재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하려고 하면 새로운 품종이 흰가루병에 강한 품종이 개발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소비자, 아니 농가의 현장의 또 목소리가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담양군에서 딸기를 개발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품종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로열티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협상했을 때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다시 말하면 국산 품종 보급률이 지금은 거의 한 95%입니다. 근데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서서히 저희들이 이제 10%에서 20%, 30%, 50%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도 많이 있었어요. 그 딸기 이제 사업단이라고 해서 저도 거기에 이제 호남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국산 품종 보급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로열티 문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위를 점했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로열티를 지불보다는 로열티를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는데, 다른 그 장목에 비해서 딸기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결과가 아니었나, 그런 걸로 또 성과를 보고요. 또 농가들은 이제 사실 소득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품종을 재배했던 단가보다 예를 들어 2kg에 2만원 받았던 걸 4만원 받게 되면 2배 정도 높게 가격을 받음으로써 소득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님 역할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질문에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 회장님 하시옵니까? 반갑습니다. 담양 용면에 거주하는 담양 홍보기자는 정재환입니다.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식품종 개발 딸기 죽향, 담양 메리킨 제가 공부했던 이 품종 특성이었는데 특성은 아까 예, 잘 설명 들었고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재배 면적수 지금 말씀 판매가 많이 나가는 순이죠. 이 세 품종 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은 이제 죽향이죠. 죽향 품종에는 이제 한 이쪽으로 400헥타르 정도 되고요. 담양을 비롯해서 인근 이제 전라남도 이 지역에 300헥타르 정도 재배가 이제 160헥타르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죽향 딸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본 딸기가 그 반촉성 딸기로서 육보가 있었거든요. 그 딸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딸기입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완전히 이제 대체를 했는데 일본 품종이 이제 거의 육보가 이제 그 전에는 백화점에 모두 점유됐어요. 현대, 신세계, 롯데 모든 고급 매장은 일본 품종이 이제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향 딸기가 이제 그걸 대체하면서 이제는 이제 모든 고급 매장에는 그 일딸기로 좀 대체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자 죽도를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 좀 죽향 딸기에 대한 것이고요. 또 더불어 좀 더 말씀드리면 맛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드릴까요? 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딸기 맛은 어떤 맛입니까? 새콤달콤. 우리가 이제 딸기하고 새콤달콤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가지 한번 맛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기준을 잡는 건데요. 뭐 달콤, 새콤, 달콤, 새콤, 새콤, 달콤. 그럼 이 세 가지 품종은 어떤 맛일까? 어떤 향일까? 저는 이제 제가 표현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 내용들을 보고 좀 제가 좀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소비자들 입맛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에 대해서는 죽향은 어떤 맛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맛의 딸기를 좋아하십니까? 다른 맛. 단맛, 새콤한 맛, 달콤 새콤 또 새콤달콤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연령대별로 좀 다르고요. 또 같은 연령이더라도 또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또 우리 군수님도 상당히 좋아하는 또 맛이 있더라고요. 이제 달콤함 쪽에 강한 것은 사실 이제 통틀어서 품종을 이야기하자면 일본의 장이 품종 있잖아요. 그것도 그게 좀 포함되고 우리의 메리키는 달콤함도 있고 새콤함도 있는데 달콤함이 좀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새콤달콤은 일본 품종 육부 있죠. 육부가 좀 새콤달콤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새콤 쪽으로 아주 가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유럽 딸기, 미국 딸기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당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달콤새콤은 죽향은 어디에 속할까요? 달콤새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담향이라고 있는데, 담향도 저는 이제 달콤새콤이면서 그 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복숭아 향이 좀 강하다는 게 90%가 복숭아 향이 난다는 게 아니고 90% 중에서 약간 미미하게 10% 정도는 이제 복숭아 향이 나는 거죠. 일반 딸기 향에 플러스 복숭아 향이 좀 가미된 거고. 또 소비자분은 죽향 딸기에 대한 향기를 어떤 향으로 비교했을까요? 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아카시 향에 딱 비교됐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어떤 분은 복숭아 향도 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나 고유한 딸기의 향은 있습니다. 고유한 딸기가 가지고 있는 향은 기본 베이스로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산비에서 완벽한 딸기는 어떤 딸기일까요? 통틀어서 네, 죽향이라고 봅니다.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소개했던 네덜란드 육종가인 마셸이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죽향 딸기는 퍼펙트한 딸기다. 이게 다시 말하면 당산비가 상당히 잘 조화롭게 이런 균형 잡힌 그런 딸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은 좀 단맛이 강한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서양인들은 이제 약간 신맛이면서
단맛도 이제 신맛이면서 향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동서양이 다 당산비 좋은 거, 특히 단맛이 좀 강하면서도 달콤 새콤한 걸 결국 좋아하더라고요. 이미 그 사람은 경험을 못했을 뿐이지. 결국 제가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달콤 새콤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좀 더 드릴까요? 우리가 몰랐던 담양 딸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모시겠습니다. 예, 여성분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담양군 운수대동 마을에 사는 담양 홍보기자단 문희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담양 딸기가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에 수출이 되었는데 해외 시장 반응과 외국 딸기와 비교하여 우리 담양 딸기의 경쟁력은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뭐 역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 딸기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갖고 말씀하시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딸기랑 모단하고 한번 평가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그 자신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단 한국에서 최고이면 저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어떤 최고 품질의 딸기가 이제 결국은 세계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동남아에 수출도 하고, 사실 미국에까지 수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신성과일로서.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수출해서 평가를 받아보면, 그분들 상당히 이제 한국 딸기에 대해서 평가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동경의 식품박람회에 이제 제가 메리킨이라든가 축향을 갖다가 이렇게 시식평가를 해보면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품종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 저희하고 저희 자원을 겨룰 정도로 저희들하고 이렇게 상당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도, 일본 시장에서도 특히 이제 한국 딸기에 대해서 견제를 했지만 또 정말 우수하다, 그래서 자기가 수입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 상당히 표현하는 거 보면은, 특히 이제 당도라든가 맛, 경도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일본 품종에 우리가 좀 처음에는 도입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저희들이 앞서고 있지 않냐,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요. 특히 이제 동남아, 홍콩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계속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이 쇄도하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미국에 저희가 이제 장거리 수송을 한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서 한번 추진을 해봤는데, 거기도 역시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딸기가 평가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유기농 샵이라든가 유명한 매장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해보면 한국 딸기가 색깔이라든가 맛이라든가 향기 이런 평가 지수에서 일본 품종을 포함해서 6품종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가능하다,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격 경쟁력은 이제 사실은 저희 가격이 국내 가격, 백화점 최고 가격 받는 가격 이상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또 고급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처럼 싱가포르 유명한 백화점이라든가 미국의 예를 들어서 유명샵 같은 데는 상당히 유통 가격이 또 그걸 찾는 고객들 상당히 수준들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충분히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쟁력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딱딱하네. 박수 한번 치고 하십시다. 그대로 한번 불러야 되니까. 딸기송 하나. 좋아요. 그러면 화기애애한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할 얘기가 다음 분 질문하실 분. 예, 앞에 분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양 홍보기자단의 전윤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기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딸기 재배하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거 있으실지 궁금해요. 이제 저는 기후 변화가 이제 이상 기후 더 나아가서 이제 기후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0년 8월 8일 되죠. 8월 8일 그때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그 직향딸기를 그래서 딸기 주사하기 공사 와우가 650mm 하루 일일 강우량이 651mm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통째로 이렇게 잠겨버렸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누구? 여기 없으세요? 들었어요. 들었죠? 그건 저는 기후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직향딸기가 주로 이제 봉사 와우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봉사 와우의 재배 면적이 거의 80~90%가 직향딸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육묘를 했던 시기인데 그 모종이 만약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직향딸기, 담양딸기의 명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해갈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종이 중요하다, 모종, 종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자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좀 만약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종자 뱅크를 생각한 거죠. 종자 뱅크. 그게 이제 우리 센터가 더 중심이 되고 각 그 거점 육묘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충분한 모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절망감은 저는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많이 사라졌을 때에 지금까지 공들여 왔던 그때가 20년이고 벌써 우리가 2012년도에 이제 우리가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그 몇 년간, 십몇 년간의 어떤 노고가 일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기롭게 우리 농가분들이 이겨냈습니다. 모종을 살리고 지정시켜서 그 전년도만큼의 소득을 올려줬어요. 저는 저때 정말 고맙다고, 자꾸 눈물 나게 고맙다고 이렇게 농가분들에게 그때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아까 중요한 건 기후변화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육묘때라든가 또 수학기 때 요즘 수학기 때 한번 보세요. 수학기 때 보시면 어쨌든 고온이 빨리 오잖아요. 과실이 물러지고 빨리 물러지고 이런 문제, 수학기가 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후변화가 오더라도 그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대응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농가는 또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돈을 기회가 돼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종 때부터 수학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대응하는 기술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농업센터가 중심이 돼가지고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 현장에서 좀 실천하면 경쟁을 가득 기회로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모셔보겠습니다. 예. 지금. 반갑습니다. 다방중 담양구에서는 담양 홍보 기자단 질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딸기 재배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모종이 중요한데 담양구에서는 모종 지급 정책 이런 게 네, 딸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농사에 가장 중요한 거 90% 이상 그 이상이죠. 중요한 게 이제 모종 묘를 어떻게 무슨 묘를 우량의 묘를 확보해서 정식해서 이렇게 관리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저희 군에서는 이제 우수 종류 생산을 위해서 기반 구축을 이제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거 민선 8기에서는 우수 종묘 우량묘
생산 단지를 확대 보호하는 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필요한 정식력을 한 1,900만 주, 2,000만 주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걸 생산하기 위한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200만 주가 필요한데 그 200만 주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 인력센터를 이제 만들 겁니다. 이거 만들고 그거점 인력센터에 공급할 우수한 종류를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한 20만 주를 생산해서 각 거점 인력센터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후 변화에 기능할 수 있고 우리 농가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물을 확보하고 또 정식 후에 이제 보수가 되더라도 외부에서 구입하지 않고 관내 유매장에서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간다라고 하면 함양에 이제 딸기를 재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좀 노동력에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귀농에서 정착했을 때에 우수한점을 확보해서 함으로써 이렇게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군정과 함께 같이 펼쳐 나가는데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딸기 하면 모종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저도 사먹을 볼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힘든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다음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김대중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담양군 수북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담양군 후보 기자단 김대중입니다. 이철규 단장님께서는 딸기 연성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양에서 딸기 신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요. 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사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품종을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이제 처음에 도전하고 하시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발을 처음에 사시면 어떻게 돼요? 아픔이 있죠. 뒤꿈치가 까집니다. 요즘은 이제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그게 좀 적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발이 좀 많이 까져서 한 달 많게는 뭐 두세 달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딸기 신품종을 이렇게 선도적으로 했던 분들의 노력이었던 사물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딸기 이제 신발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신었을 때는 상처가 나지만은 그게 이제 3달, 4달, 5달 가면은 나한테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편안한 신발을 물론 이제 뭐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신던 신발을 계속 신을 수는 없잖아요. 뒤꿈치가 다 까이고 그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시기도 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신발을 신었을 때 내가 어떻게 상처를 덜 내고 이렇게 좀 완전 편안한 신발을 이렇게 만들까 하는 것은 자기 노력이 좀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딸기 신품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품종에 대한 그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품종이 좋아하는 품종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발현이 되려고 하면은 재배 환경이라든가 재배 기술에 의해서 상당히 작업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그 품종에 대해서 많이 서로 이렇게 교감을 느낄 정도로 대화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신품종 재배를 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서 상당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서슴없이 도움을 통해서 좀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제 신품종 재배를 주도적으로 하는 작목반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게 좀 빨리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또 멘티멘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딸기 포럼도 저는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식품종 연구에도 이렇게 조직이 돼가지고 예전에 좀 운영이 됐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을 꾸준히 해가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구성력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장목반 단위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보다는 장목반 속에 포함됨으로써 시장 구성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000원의 가치가 20,000원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기를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유통시장에 가서 정보를 꾸준하게 수집을 해서 이제 내가 추가한 상품이 무엇이 부족한가 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중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단목반 단위로 시장 그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홍보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 영업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또 젊으신 분들은 이런 포털을 통해 가지고 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직접 판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브랜드화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요. 특히 이제 1차 산업에 멈추지 마시고 이제 6차 산업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가공까지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상당한 그 품종에 대한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처음 단계 계단을 좀 밟듯이 처음에는 우리 센터에 와가지고 서슴없이 문을 두드리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분 질문하실 분 한 분 더, 예. 앞에서 하실 분. 담양군 홍보기자단 양홍숙입니다. 2022년도에 담양군이 미국 조르디사하고 로열티 품종 실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로봇 기반 전 자동화 온실 실증 업무 협약을 가졌는데 추진 배경이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미국에서 한 통이 전화가 왔습니다. 주창딸기를 미국에서 재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고. 그분이 공교롭게도 한국분이었어요. 이기르 대표는 조리주리 회사의 대표이긴 하는데 그 민족사관학교를 나오고 MIT 공대를 나온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제가 외국 기업이었다면 머뭇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특히 로봇이라는 그 인공지능 농업 쪽에 선두 스타트업 기업이죠. 그런 기업으로서 이제 상당히 폭부를 밝히면서 축향딸기에 대한 상당히 좀 매력을 가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 담양군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이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미국에 지금 그 시장에 자동화 온실, 인공지능 자동화 온실에서 로봇이 이제 수확하는 머리로 좀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기반을 각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구축해보자라는 제안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진행이 제안을 받아든 순간 이렇게 이게 1년, 2년 후에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시작에서 이제 되게 받아들여야 됐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우리 딸기, 축향딸기나 담양딸기, 축향딸기에서 메이킹 딸기에서 이제 통상시시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로열티를 7년간 이렇게 실시 계약을 하는 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로봇 기반으로 하는 그 자동화 온실에서 로봇 기반으로 하는 수학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하고 실증 시험을 공동으로 하자는 협약을 맺었는데 군수님 모시고 맺었어요. 근데 그때의 군수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시고 미국 현장에 같이 보시고 지금 농가가 가장 여론상에 보십니까? 인력이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예분이 근로자가 안 들어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재배 면적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동수를 줄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재배를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특히 딸기는 노동력의 대부분이 한 60% 이상의 수확하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12월 달부터 뭐 많게 4월 달, 6월 달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수확하는 데에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품종으로서도 이제 그게 가능하겠죠. 이를테면 뭐 호수가 적게 한다든가, 축양 딸기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이렇게 저격을 적게 해서 노동력을 좀 적게 한다든가, 정시기를 좀 늦게 해서 병해충약을 농약을 좀 적게 줄임으로써 노동력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수확 시기에는 결국 일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로봇식을 개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요. 로봇이 이제 정밀하게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수확하는 기간만큼 노동력은 해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3월, 4월, 5월 달에 공기에 또 수확을 해야 될 그런 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좀 작업 환경에서 오는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래서 그런 악성 노동으로부터 좀, 그런 노동부터 힘든 노동으로부터 좀 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로봇 수확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MOU를 체결했고요. 같이 공동 연구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사실 현장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온실 기반이라는 자동화 온실 기반 플러스 이제 그 노동 로봇이 수확하는 그런 정밀 기술, 이것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자연광이 들어오는 그런 온실에 자동화 시설 플러스 로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현지 미국에서 지금 개발해서,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농가에 보급 단계가 되면은 저희가 우리 센터에서 시험 제기를 하고 농가에 지금 보급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자동화 온실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실증 시험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연구 과제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해주시니. 네, 그럼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질문. 예. 안녕하십니까. 담양 홍보기자단 강노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으로 이제 기농하고자 하는 청년이 있다면, 딸기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농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청년 창업에 대한 정책들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이미 아신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센터에서 주로 역점적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자 했던 것은, 그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기발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하려고 보면 이제 좀 제약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들이 어찌 보면 좀 앞서기도 하고 좀 아직은 설익은 그런 제안들도 많아요. 근데 또 잘 따듬으면 좋은 또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도권 속에서는 이렇게 좀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2차 산업과 연계해서 상당한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무수히 이제 있던데, 그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 잘 다듬으면 좋은 성과가 있으려 봐요. 그래서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연구 과제로 좀 추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연구 과제 사업들을 저희 센터에서 좀 지난 2년 전부터 해서 좀 결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이제 영업 청년이 이제 또 제안해서 하는 청년 제안 공모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도 도와 연계해서 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아무래도 이제 멘티멘토 사업은 멘티멘토 양성 과정인데, 그 과정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이렇게 스승으로부터 좋은 기술이라든가 정보들을 직접 전수받는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좀 드릴까요? 저희가 막바지에 이루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예, 한번. 예. 담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담양홍보기자단 이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한 20년 기간 동안에 딸기의
신품종 개발부터 보급까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오시고 시행착오도 겪어서 묻혔는데요. 네. 또 그 전 인터뷰에서 이런 앞으로 계획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예. 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종합적으로 담양 딸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 포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딸기를 가지고 이제 저는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과 특히 재배하시는 현장의 농가분들, 유통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쭉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뿐만 해외에서도 이제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교라는 게 꼭 외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외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딸기로 갔지만 딸기와 연관된 사업들이 또 같이 이제 특히 이제 담양에 있는 그런 연관 사업들이 같이 특히 이제 스마트팜 기술들이 같이 접목돼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이 어떤 한국 딸기가 좀 경쟁력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꾸준히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하고자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는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딸기를 더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품종 3개지만 앞으로 해외 시장에 7개국과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특히 베트남, 미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유럽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 싱가포르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우리 품종이 재배하기에 적합한 후보 품종들을 개발하고자 하고요. 앞으로는 또 가공산업도 상당히 중요한 산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공에 알맞는 그런 품종들, 가공 그런 품종 개발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좀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품종에 대해 분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식품종 재배단지 확대입니다. 그래서 식품종 재배단지, 이 명품화 재배단지 있죠. 그냥 단지가 아니라 명품화 재배단지 육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그 식품종 재배단지가 모종에서부터 수확 후에 수출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연관 사업에 대한 저희가 많은 현장 지도라든가 기술 교육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슬이 소위 말해서 꾀야 고배란 말이 있듯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온 그 역량들을 좀 결집하는 것 중 하나가 홍보인데 저희가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서울에는 상당히 이제 경매사들, 유통사람들에게 담양딸기에 대한 인지도 상당히 높은 편이나 이 지방에서 특히 이제 광주라든가 인근 지역에서는 아직은 서울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아마 공영도매 시장이 서울 중심으로 왜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는 좀 아직은 취약해요. 그러면 지방에도 좀 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홍보를 강한 그런 홍보, 시식평가라든가 이런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에서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정책적으로 좀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기 수출도 저희가 지금은 목마름 좀 적어요. 하지만 앞으로 수출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3개 단지가 있지만 앞으로 그 3개 단지의 어떤 좀 기반을 좀 확보히 하고 한국의 이제 단지를 좀 더 조성을 해가지고 수출 대외 단지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딸기 식품종 하시는 농가들에게 이용구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포럼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의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담양하면은 대나무가 알려져 있고 보성그린 녹차 그런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담양하면 앞으로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담양하면 대나무 좋지만 두 번째 브랜드가 딸기로 될 수 있도록 함께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담양이 잘 사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모시고 이 인터뷰를 마칠까? 아주 자유롭게 해주셔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여성분부터 말씀을
담양군 홍보부장 김수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베트남에 여행을 갔더니 삼성 딸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농민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에 다니려고 다 일을 쓰는데 삼성 딸기, 아니 딸기를 재배하면은 삼성의 당류가 좀 많이 번다는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해주시는 박사님께 세세히 찬사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야생하고 주경수를 재배하는데요. 완전히 베트남의 종이에요. 저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데요. 예. 박사님 지금 딸기만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올려가 선진국에 딱 삼성 딸기라는 메뉴를 만들어 놨는데 혹시 그 발판을 넓혀서 이쪽에 발판을 넓혀서 주경수와 야생화 쪽까지도 우리 종자 주권을 지켜주실 수 있는지 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이제 사실 딸기의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딸기도 제가 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관상형 딸기 있잖아요. 딸기꽃이 여러분 흰색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분홍색 딸기도 있고 노란색 딸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관상형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런 거 딸기들을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좀 접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경수라든가 야생화 쪽에 이쪽 이 분야도 상당히 저도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역량이 지금 좀 한계성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개인이 됐든 조직이 됐든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담양군이 1000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딸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육종이라는 분야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먼 미래에는 육종을 담양군이 딸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블루베리도 하고 멜론도 있고 이렇게 벼도 좀 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경 부분까지도 영역을 넓히려는 어떤 인프라라든가 인력 이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갖춰진다라고는 못할 것 같죠. 어쨌든 관심은 갖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그 아이디라든가 현장에서 애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하고 소통을 해서 거기 담양군에서 안 되면 다른데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음 회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담양 홍보기자단 정자입니다. 이철구 단장님께서 소장님을 재직 시에 담양에 가면 먹고 싶은 식품 10가지를 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딸기도 재료로 해서 쓰신 음식이 있는지 또 오늘 점심 메뉴 개발한 10가지 중에서 자신있게 권장하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그렇게 이제 10가지는 손꼽자면은 이미 이제 딸기 찐빵 혹시 아세요? 네. 딸기 찐빵이 이미 이제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찐빵 속에는 앙금이라고 있는데 그 앙금이 순수한 죽향 딸기, 멜킨 딸기입니다. 담양에 와야 먹을 수 있는 히어로하우스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죠. 그래서 딸기 찐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딸기 뭐 잼이야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잼도 같은 잼이 아니죠. 딸기 잼도요. 저도 이제 업주기에서 그때 제안을 받았는데 같이 한번 공동으로 연구하자고 제안을 받았는데 이 죽향 딸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딸기 색이 진합니다. 색깔이 진하면서 당도가 높은 딸기들 그만큼 이제 가미를 많지 않습니까? 양이 좀 적겠죠, 않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딸기의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오롯이 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딸기 잼도 담양이 갖고 있는 품종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차별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기 아이스크림, 젤라또.
전라도를 이제 아이스크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홍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마 상품화돼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지금 가공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됐기 때문에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판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판매를 하고 딸기 홍초. 딸기 홍초도 이제 페스토라인가? 그래서 좀 소개가 됐었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딸기 홍초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딸기 막걸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딸기 막걸리와 딸기 와인. 여러분 딸기 와인, 딸기 막걸리, 예. 딸기 와인, 그다음에 이제 과주 세 가지 주류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베이스는 저희가 대나무 잎과 이제 중력을 베이스로 들어가는 게 이제 과주 같은 경우 그런 그 베이스가 이제 들어갑니다만 막걸리에도 이제 저희들이 그 베이스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딸기가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재료가 중요한 원재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맛이? 그래서 담양 딸기를 원재료로 해가지고 딸기 막걸리를 지금 개발하고 해서 이미 저번 주 19일날, 4월 19일날 시식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5월 또 저희가 축제 때 또 평가를 할 겁니다. 시식평가 할 때 그때 많이 참석해주고요. 또 딸기 아까 와인 얘기했죠. 네. 와인도 이제 저희가 14%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고 10%짜리는 스파클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클링 와인. 상당히 상큼하면서도 딸기의 그 향을 느낄 수가 있고 상큼하면서 향이 느껴지고요. 14%짜리는 또 증류주 개발이라든가 또 칵테일 이런 개발에 이제 좀 재료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류 쪽에도 좀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나머지 한 몇 가지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남겨놨다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개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예. 오늘 추천하고 싶은 점심 메뉴. 정심. 10가지 그 제품 만드는 게 혹시 그런 사실 빨리 막걸리를 먹고 그래야 되나? 막걸리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점심은 그냥 그 또 다른 쪽에서 좀 먹고요. 축제 때 오시면은 그 시음할 수 있는 여러분께 육맞춤 시식권 드릴게요. 육맞춤으로. 그날 이제 저희들이 그 칵테일도 나오고 그 막걸리도 그 오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존의 막걸리하고 좀 많이 차별이 될 거예요. 막걸리를 혹시 그 주소부에서 했던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따르는 그 산사초를 개발한 데 어디죠? 산사초 고창입니다. 아니. 그 회사가 무슨 도가 이도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했던 전통주 개발자가 이제 저희 좀 영역을 해서 같이 배산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던 전통주 개발자가 같이 저희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저희들은 이건 단순히 이렇게 이제 유통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약간 뭐 청년 창업에 들고 창업을 해서 오시면 그분 이제 소비자들 오면 거기서 이렇게 체험도 하시고 이제 맛을 보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근데 지금 이번 축제 이번 개발 축제장은 우리 대나무 우리 그 도립대학교 앞에 예전에 과거에 우리 생태 체험관 있잖아요. 거기 건너편에서 저희가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시식 행사를 합니다. 그때 오시면은 우리 기자단님들 오시면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관 뒤에. 네. 그 회장님 잘 위치 파악하셨다가 단체로 그쪽으로 가서 단체 기사 또 작성하면 하우스 있는데 말씀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보리밥 조성하고 지금 중간에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작물별로 이렇게 전시해서 지금 하는 공간 있잖아요. 생태 관광 거기 전시장 부스 건너편.
예,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생기고 공부도 되고 담양 딸기가 참 브랜드화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과정이 왔구나를 느꼈는데 사회자 권한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싶으나 아주 성실한 분께서 또 한번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담양 홍보기자단 이재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성인들 너무 감사한데 너무 궁금해서 좀 염치불고하고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태까지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그 홍보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것은 재배 방법에 있어서, 재배 방법에 있어서 토양에 따라서 맛도 이렇게 다를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pH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지상 재배도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 품종이 이렇게 좀 거기에 이렇게 영향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은 담양이 산지가 토양이 제일 적긴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우선 이제 담양이 최적지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지리적 표시제 75에 담양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차 하면은 지리적 표시제 1호가 녹차죠. 어디입니까? 보성이잖아요. 그러면은 딸기는 담양. 내려보는 제가 답을 가르쳐줘서 그런데 되게 머뭇거리더라고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다 논산? 다 어디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면적은 논산이 많습니다. 딸기 축제를 또 딸기 축제가 논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보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딸기 연구도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기는 논산하니까라는 이제 약간의 그 가혹중에는 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어디시라고요? 담양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데에 딸기 재배가 가장 적합한 데는 어디냐? 논산이 아니라 담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적은 논산에는 적지만 담양이 이제 그 4대 주산지입니다. 근데 그 4대 주산지이면서도 그것은 3, 4대 주산지 유지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딸기가 재배하기 적합한 지역이라는 기후 풍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양 재배하고 수경 재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토양 재배를 하시면 좋겠죠. 토양 재배에 적합한 어떤 기후를 갖고 있는 게 딸기고 또 토양 재배를 그 사실 이제 그 보급 시장이라든가 소비자들은 또 그걸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봉사한 와옥딸기 같은 경우 그걸 통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미한 맛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미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저도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유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백화점 MD들은 그걸 정말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양 재배에 재배하기가 이제 어떤 품종을 만나하고 재배하면은 그 수경 재배에 비해서 어떤 맛의 차별화가 보다는 차별화도 있고 소비자들이 또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호응하는 측면에서 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경 재배도 재배를 잘 하시면 토양 재배 못지않게 맛이라든가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차별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배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기술 부분에서 좀 이제 어떤 품종이 됐든 간에 잘 알고 그 품종이 잘 가지고 있는 걸 잘 발현을 시켜주면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재배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적정한 토양의 이제 EC라든가 pH 또 수경 재배에서 EC, pH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특히 수경 재배에서는 EC하고 pH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이제 양분과 양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양수분 관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토양재배든 수경재배든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담양농업기술센터 이철규 단장님을 모시고 담양 딸기 개발을 헌신적으로 공부하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죠. 예. 사진 찍기가 여기서 해가지고
사진에다 찍어드릴게요. 아니 찍기가 곤란해서 사진 뒤에다가 가운데 쓰시고